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잘 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막! 네, 오늘 저희와 토크를 해주실 분은요. 단박톡 역사상 가장 최연소 게스트십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임. 통일열차 청년 서포터즈 경기 지역 단장 박범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통일열차 청년 서포터즈. 저도 사실 청년인데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근데 통일열차가 우리나라에 있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통일열차 있습니다. 네. 지난해 착공식을 가졌죠. 그래서 올해 저희 청년들은 그 열차를 타고 평양에 직접 방문하자라는 프로젝트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열차를 서포터하는 뭐 그런 느낌, 그런 뜻인가요? 어디 여행을 가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양에 가려면 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주제. 그리고 지금 당장 열려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평화 통일을 열어내자, 기찻길을 열어내자라는 취지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4.27 선언 이후에 참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열기가 뜨겁고요. 내 전공이 관련 역사면은 네. 북에 방문해가지고 역사 유적지, 뭐 고려 유적지, 고구려 유적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또 가슴 아픈 사연은 할머니가 평양 분이신데 네. 살아계실 때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 꿈을 내가 이루고 싶다라는 청년들도 대신.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또 되게 가볍게들 평양 가서 나도 냉면 먹어보고 싶다 이런 이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해 600명 정도 경기 지역에서는 참가 신청을 했고요. 네. 올해 3개월 동안 지금 300명이 신청해서 다른 청년들의 단체와 다르게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이고 있고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네네. 더군다나 2035 어떻게 보면 북한에 네. 별 관심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네. 세대들이 모인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네, 그 그렇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창 청년들은 가보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여행 가고 싶은데 북만 가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북에 한번 가본다는 경험 자체가 되게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인싸가 되는 길은 네. 평화통일의 시대 인싸는 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북에 가서 이제 사진도 딱 찍어서 네,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죠. 네. 샵 북한 네. 식으로 해서 평양. 네. 옥류관. 맞습니다. 그렇죠. 통일열차 청년 서포터즈가 뭐 하는 곳인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질문도 궁금하네요. 있었고요. 네. 남북 평화 통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서포터즈 활동은 처음 알았네요. 함께 참여하고 싶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근데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하셨던 네.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 질문. 이 질문입니다. 어른들이 우리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회 문제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한반도 평화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억울해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평화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통일열차 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하고 네. 이런 생각은 완전히 기우였다. 그간 이런 단체들, 이런 자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바램이나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었지 네. 결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다. 전 이런 단체들을 시작으로 청년들 사이에 평화통일 문제가 훨씬 더 진지해지고 화두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에 직접 가보는 게 남북 관계에 네.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금강산을 예전에 방문하고 나서 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데 네. 이 작은 막대기 하나가 우리를 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나? 네. 이런 생각에 되게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지냈던 북측의 대학생들과 헤어질 때 네.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통일열차 청년 서포터즈에서 다양한 북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최종 목표는 3,000명의 청년들이 기차 전체를 빌려 타고 네. 평양에 가는 게 최종 미션이고요. 네, 네. 그 중간 과정으로 올해 10월에는 남북 청년들이 북에 모여서 상봉 모임도 하고 같이 금강산 오늘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착역은 어딜까? 범수 대동강 영훈 영원 판문역. 맞습니다. 진짜 이게 잘 이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 협력을 위해서 조성된 곳인데요. 이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서 범수 네. 개성공단 맞습니다.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문제가 계속 나갑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이 개성공단에서 가장 먼저 판매된 제품은 뭘까요? 범수 범수, 냄비 냄비. 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냄비는 냄비인데 무슨 냄비? 영훈 영훈 평화 냄비. 약간 비슷했는데. 범수 통일 냄비 통일 냄비 맞습니다. 개성공단이 열리면 뭐 하고 싶냐라고 설문조사도 하고 모임을 했거든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 프로그램도 운영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남과 북에 연결을 해주는 수학여행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거기서 스타트업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이었죠.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그 남북 간의 문화 교류가 있었잖아요. 네. 봄이 온다, 우리는 하나다 네. 이런 제목으로 네. 이제 예술단들이 평양 공연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남측 예술단의 피날레 곡이었던 노래를 마치고 한 소절 이상 불러주세요. 네, 너무 어렵죠? 남측 공연단의 피날레 곡이요? 남측 공연단의 피날레. 범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다. 영훈 영은 아리랑.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리랑. 북도는 우리 땅? 아니, 독도까지 갈 줄이야? 네, 아니고요. 출연한 가수의 히트곡,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뭐 범수 마운스? 바운스 비슷했어요. 그분께서 잠깐만 조금만 힌트 더 주시면 안 돼요? 가사 중에 일부가 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오, 맞아요. 오, 정답 친구요. 맞습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그리운 친구여. 평양에서 했던 공연들 네. 잘 봤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네. 이런 문제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가 아이돌 누나가 가서 공연하면은 자연스럽게 북에 대해서 친근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친밀해지죠. 네. 이번 문제가 근데 중요한 게요. 이게 뒤집기가 가능한 문제예요. 왜냐면 한 문제에 3점. 아우. 오케이, 이럴 줄 알았어. 네, 막판 뒤집기라는 네.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좀 여유롭게 한 거예요, 제가. 네. 문제를 내보죠. 마지막 문제인데요. 작년 평양에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네. 9.19 남북 군사 합의 주요 네.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음.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DMZ 내에 어떤 위험 요소를 없애자. 그래서 우발적인 군사적 긴장을 미리미리 좀 제거하자. 네. 이러면서 약속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죠? 잠깐만요. 네. 이 힌트가 우발적인 것을 방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중요한 거죠? 오, 예리했어요. 네. 뭘까요? 충동 억제 평화협정? 네, 편집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GP 폭파시켰는데? 화기철수. 네. 맞아요. 화기철수를 해서 이때 남북이 합해서 몇 개를 없앴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영훈, 영훈. 27개. 비슷했는데. 비슷했죠? 네. 네. 26개 범수. 이름 먼저 답 나중에. 범수 26개. 땡. 영훈, 영훈, 20개. 맞습니다.
와, 정말 20개가 맞았어요? 정말 엉뚱하게 맞추시네요. 네. 원래 지피는 총 22개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이제 문화재로 하나씩 남기자 해서 남겨서 22 빼기 2는 20개? 그래서 네. 이제 20개가 정답이었습니다. 어쨌든 대치기를 하셨어요. 오, 3점. 제가 3.5 등 건가요? 아, 오, 맞아. 이겁니다. 이게 뭐 익숙한 거 같습니다. 익숙하죠. 아니 근데 오늘 이 비주얼이 편도염에 좋은 거. 발효식소 10ml에 달걀 2알을 풀어서 한 번에 마십니다. 염증이 제거되고 아픔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네. 와우. 자,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고 아유.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데요? 맛있습니까? 네, 건강한 건데 그래도 제가 또 나눠 먹어야. 아, 나눠 드시겠어요? 네. 영민 씨? 또 저예요? 네.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오. 맛있죠? 네. 역시 건강해지는 이 맛. 네. 네, 여전히 조금 비린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건강한 게 굳이 네. 맛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개성에서 파주까지 마라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네. 북미 정상회담이 좀 잘 안 되면서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죠. 청년들은 이 행사가 안 된다고 그냥 우리끼리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전 세계 시민들한테 청년들의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 함께 뛰면서 네. 평화의 시작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네. 영훈 씨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네. 마라톤 한번 안 가십니까? 네, 이번에 뛰는 게 혹시 4.27 선언 기념으로 네. 4.27km입니다. 그렇군요. 2030 세대 중 많은 분들이 솔직히 국가나 대기업이 나서도 힘든데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바뀌어온 과정들을 보면 네. 뭐 대기업이나 혹은 국가만이 나서서 바꾼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도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외치니까 지금의 민주주의가 완성됐고 최근에 있었던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나서서 만들어낸 어떤 문화 아닙니까? 청년들도 그래서 올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제 역할 톡톡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유쾌한 토크 나눠주신 통일열차 청년 서포터즈 경기 지역 단장 박범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유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어요? 공부를 하긴 했죠. 사실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똘똘한 북한의 아이들이 어떻게 습관을 들이는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죠. 여기가 모란봉구역 개손 타가소입니다. 타가소요? 타가소가 우리로 치면 어린이집. 좀 서툴지만 얼굴이 거운 웃음 한푹 담고 지금 귀여워. 머리 반주에 맞춰 우와. 나풀나풀 춤을 아. 춥니다. 진짜 예쁘지 않아요? 방금 첫 번째 그 아이 진짜 귀여웠는데. 우와.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 어린이들은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타가소 일과에 따르는 지능놀이 시간이랍니다. 북한 사람들은 언제부터 타가소에 보내나요? 태어나서 한 1개월 됐을 때, 한 달. 생후 한 6개월까지는 젖먹이 반, 네. 그리고 한 18개월까지는 젖 떼기 반. 걔들이 타가소에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노래와 춤은 다정한 길동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가소에서는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검, 양을 비롯해서 복도와 계단들마다 이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여러 가지 동화 그림들이 엉덩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림들이 되게 디테일한데요? 타가소 쓰기 어린이들의 지능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육원들은 어린이들이 이 특성을 고려해서 이 놀잇감을 하나 만들어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지능에 맞게 창한 제작하였습니다. 아이들 교양에 리용하는 직관물 하나. 선생님 저거 만든 거예요?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 모든 거 다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요거 이파리 하나, 꽃잎 하나, 요거 풀 한 폭이 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타가서에서는 남다른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뭐 운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율동도 하고 정말 다양한데요? 네. 네. 3살, 4살 난 어린이들이 바둑수를 촉촉 쑤는 것도 기특했지만 바둑? 이 어린이들이 어린 진행을 바둑을 3, 4살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 나이에 바둑 두는 이 거예요? 어린이들이 바둑 경기에서 상장까지 받은 바둑 신동이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손자품을 치겠습니다.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연주를 곧잘 하는데요? 그니까요.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직접 치고 있는 거잖아요. 와, 얘 진짜 귀엽다. 와, 저 에너지 한번 보세요. 아, 좀 많이 통통한데요, 이 친구는? 핑크색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우리 아이. 너무 귀엽다. 직장 갔다 온 엄마들이 귀여운 꼬마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부모들도 생각지 못한 그 우리 신의 재능이 싹을 타가서 선생님들이 찾아주고 키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를 잘 봐주니 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연구 사업에 전심할 수 있습니다. 전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회사 옆에 타가소가 하나 있거든요.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겨. 네. 토요일 날 아이를 찾아가요. 토요일 날 아이를 찾아가요. 주 타가소라고 네. 그런 게 있대요, 북한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바쁘면 우리 시어머니,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친정엄마. 다 맡기면서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저렇게 주 타가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훈 씨, 네. 솔직해져야 돼. 네. IQ가 몇이에요? 180? 180? 아, 정말? 네. 오, 왜 눈빛이 흔들리지? 근데 북한 학생들은 10시간 공부할 분량을 2-3시간 안에 끝낸 학생들이 있대요. 진짜요? 진짜 있대요. 그래서 북한이 자랑하는 우등생들의 공부 비법이 어떤지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여기도 세상에 부럼 없어라. 아, 똑같았어요? 네. 아. 어디지? 이게 우와. 뭐야? 왜 이렇게 화려해요? 어떤 자랑부터 펼쳐볼까요? 노래, 오, 그림. 잘한다. 오. 보면 아이들이 주인공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 그 영재 발굴 프로그램 그런 것 같아요. 전국 제1중학교 그리고 더 외국어 학원 학생들의 석독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경연에서 1등을 했던 학생들 중 2명의 학생들이 우리 무대에 참가했는데 북한에는 속독 대회 이런 게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속독 학원 이런 거 있었거든요. 한창 유행일 때가 네, 있었죠. 아주 옛날에. 학생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겠습니까? 책 읽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거 지금 소설책 한 권 있는데 이 소설책에서 몇 초 동안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10초 동안에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10초 돼. 동안 20페이지야? 어떻게 읽어? 에이. 10초 동안이면 20페이지가 넘어가지도 않아요. 준비 시작. 말도 안 돼. 저거는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기는 거예요. 응. 그냥 넘기는. 아니 글자가 저렇게 많은데 만화책도 저렇게 못 읽겠다.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10초. 예. 끝났어요? 몇 페이지를 읽었나 봅시다. 말도 안 돼. 아닌데 이게 읽었다고? 예, 이 책에서 어떤 숫자들이 나옵니까?
맨 처음 주체 103 2014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 그다음. 그리고 어충, 예. 10도씨, 예. 1충, 2충, 일반, 100g, 300g, 10m. 와. 저게 가능하구나 사람이. 우와. 저는 만화책 한 권도 1시간 걸리는데, 오 대단하죠.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속독의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 학생 동무들도 그렇고 여기 모인 동무들에게 좀 간단히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용상화를 통하여 어른의 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모든 정보들을 용화 화면을 본 것처럼 용상의 형태로 머릿속에 기억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 천천히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잘 기억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네. 아, 더 이상 안 느껴도 되는데. 네네. 퀴즈를 좀 준비를 해드려요. 말도 안 돼. 이 보면서도 안 믿기는데, 근데 저희가 은근히 또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문제 나갈게요. 네. 이거 뭐 가볍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이거 보고? 네. 뭐야? 뭐야? 여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1초는 틀어줘야지. 1초도 안 틀어주시고. 0.3초였다고요, 지금. 한 번 다시 보여. 근데 너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나왔어. 정말 길게 보이겠습니다. 사랑 하나도 없었어. 아 진짜로 하나도 없었어요. 내 사랑 하나 봤어, 내 사랑 하나. 사랑이 없었는데. 없었어요? 네, 정답 공개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줄에도 있었구나. 4개가 있었네. 있었네요. 북한은 정책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속독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훈련 교재가 있어요. 이름이 두뇌 개발 속독. 오. 그래서 이걸 아예 그 출판을 해가지고 네. 어린 아이부터 이렇게 쭉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보니까. 아 저는 이거 보니까 네. 속독을 배워야겠다. 앞으로의 뭔가 윤택한 삶을 위해서 배우고 윤택한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은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발신인이 어떤 사연을 들고 오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이곳에서 만난 이산가족 이명팔 할아버지가 어딘가로 익숙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평양냉면집.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 냉면과 빈대떡을 먹는다는데요. 시원하다. 선생님 맛있게 드시네요. 예, 이 평양냉면하고 빈대떡인데 아주 참 맛있네요. 아 그래요? 이 빈대떡 하나 드셔볼래요?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맛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아 그래요? 나누고 싶은 고향의 맛이라며 제작진에게도 하나 건네시는 오. 할아버지. 맛있죠? 예. 이게 바로 내 고향의 맛이에요. 평안북도 벽동군이 고향인 할아버지에게 냉면과 빈대떡은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동네에서 가족처럼 모여 살던 외가 친척들과 자주 먹던 고향 음식이었다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제일 큰 딸이고, 그다음 밑으로 이제 이모님이 셋이 계셨는데, 나는 이제 어리니까 많이 기호해주고, 또 그 사촌들도 이제 그때 조그만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니까 말다툼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놀았고. 매일같이 붙어 있다 보니 할아버지에게 친형제 같았던 사촌들. 그중 잊지 못할 추억은 단연 옥수수살이라고 합니다. 몇 개 따가지고 구워서 먹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야단 맞으면 이제 도망도 가고
또 붙들려가지고 회초리도 한 대 맞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나죠. 아버지의 일을 따라 강원도 원주로 잠시 내려왔던 할아버지 가족. 이후 갑자기 터진 전쟁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돼버렸는데요. 그렇게 북한에 남아있는 외할머니, 이모며 사촌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살 부대끼며 한 가족처럼 지냈던 외가 친척들. 전쟁으로 생사도 모른 채 그리움과 걱정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둘째 딸 결혼 사진입니다. 이중 사촌 형이 여기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안경 쓰고 여기 뒤에 섰는데. 아니 어르신, 이송 사촌 형은 북한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것이 기적같이 그 재회를 하게 됐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촌 형. 친형과 다름없던 형과의 만남은 기적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네 가족은 남한으로 내려와 작은 여관을 했었다는데요. 그곳을 찾은 한 손님이 다름 아닌 고향에서 함께 뛰놀던 사촌 형이었습니다. 만난 순간 껴안고 눈물부터 흘렸다는 할아버지. 기쁨과 서름의 눈물은 북에 남아있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형님이랑 해서 그냥 갑자기 눈물 흘리고 아주 뭐 울음 반 웃음 반이 됐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전쟁이 나고 뿔뿔이 흩어졌던 북한에 있는 가족들. 홀로 운 좋게 남쪽으로 오게 된 사촌 형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극적으로 할아버지 가족과 만나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어머니도 북한에 있는 이모를 대신해 사촌 형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뭐 참 여기서 만나서 참 반가워서 이렇게 서로 웃으며 얘기하다가 이제 한 잔 조금 취하시면은 아마 고향 생각을 하고, 그 형님도 이제 어머니가 북한에 있으니까 그 생각, 또 동생들 생각을 하면서 아마 눈물 흘리고 이런 때가 많고. 할아버지와 사촌 형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말이 많았습니다. 함께 살았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그리고 사촌들. 꼭 다시 만날 수 있다 믿으며 서로 의지에 기다려왔는데요. 하지만 형은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매년 꽃 피는 봄이 오면 함께 고향에 가고 싶다던 사촌 형. 고향은 긴 세월 이루지 못한 할아버지의 꿈이자 또 가족의 꿈입니다. 할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도 많다는데요. 우선 그렇게 그리웠던 이모님들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참 기적적으로 청주에서 만나서 즐겁고 참 행복하게 지냈다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사촌들하고 만나서 밤새 이렇게 참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 얘기하고 싶네요. 가족을 떠나와 홀로 힘들었을 사촌 형. 이제는 형과 함께 고향에 갈 수 없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형은 이제 훨훨 날아 가족을 만났을까? 형이 그토록 바라온 고향 가족의 품. 끝내 이루지 못한 그 마지막 소망을 꼭 이루어주고 싶습니다.